최고 순수익은 얼마 정도 벌어보셨어요? 또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네. 제가 순수익이 2억 2억? 네, 2억 천. 그때 매출 얼마였어요? 4억이 조금 안 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고 싶어서 이거 두 채 팔아서 서울 와야지? 그 애기들 교육 생각을- 생각하면 다 저 대치동 이런 데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기 학원가가 바로 앞이라고 해서 엄마 아파트가 네. 거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와.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장난 아니죠. 34평이더라고 거기가. 네, 제가 가진 걸로는 한 20평도 못 사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좀 얼마 전이거든요. 그게 네네, 좀 그쵸. 현타가 팍 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지금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마입니다. 강마요? 네. 네. 강마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일 하세요? 이커머스에서 지금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제가 보니까 5년 정도 됐더라고요. 설기 때가? 네. 그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수익은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수익은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저번 달 기준 네. 순수익을 말씀드려야 네네네. 되나요? 순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4천? 4천 정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4천 정도 되고. 최고 순수익은 얼마 정도 벌어보셨어요? 또 계산을 해보니까 네. 2020년도에 네. 제가 순수익이 2억 2억? 네, 2억 천. 그때 매출 얼마였어요? 4억이 조금 안 돼. 그럼 이제 마진율은 높은 편이네요. 네, 높은 편이에요. 그때도 아마 제조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현재도 제조를 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판매되는 거 개수 뭐 이런 것만 잠깐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몰이 좀 여러 개가 나뉘어 있어서 그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요즘에도 그래도 계속 하고 계셨구나. 저는 네. 사실 좀 일을 내려놓으신 줄 알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왜요?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정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가정을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했었어요. 저희 복군이 아시죠? 알죠. 네, 저희 복군이 앵구님을 네네네. 따라서 네. 복군이라고 지었는데 걔가 지금 이제 5살이거든요. 딱 이걸 시작하면서 같이 딱. 맞아요. 같이 태어난 맞아요. 아이라서 조금 집중을 하기는 했죠. 그렇게 수익 많이 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한 달에 2억 정도면. 사실 실감이 좀 잘 안 났어요. 왜냐면 제가 수중에 현금이 아예 없었거든요. 돈이 생기면 집을 샀어요. 그래서 또 돈이 생기길래 또 집을 샀어요. 그래서 두 채를 연속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체감하기보다는 그냥 얼떨떨하면서 네, 넘어간 맞아요. 그런 상황이시네요. 네. 지금은 좀 본인이 만족하는 삶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좀 노력을 하고 싶어요? 사실 만족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네. 저희 아이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것도 다 해줬어요. 한 달에 4, 5천만 벌어도 당연히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네, 많죠. 맞아요.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고 싶어서 이거 두 채 팔아서 서울 와야지? 그 애기들 교육 생각을- 생각하면 다 저 대치동 이런 데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기 학원가가 바로 앞이라고 해서 엄마 아파트가 네. 거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와.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장난 아니죠. 34평이더라고 거기가. 네, 제가 가진 걸로는 한 20평도 못 사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좀 얼마 전이거든요. 그게 네네, 좀 그쵸. 현타가 팍 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지금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아유, 거지는 아니지만 이제 아. 새로운 목표가 생기다 보면 또 결핍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우왕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점프업하고 싶으셔서 맞아요. 저를 그러면 찾으신 거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본인은 재능러라고 생각해요? 끈기러라고 생각해요? 저는 끈기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네, 둘째 낳고 50일 정도 됐을 네. 때 출근을 했거든요. 네.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거의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주말까지? 아니요, 주말은 쉬었죠. 그럼 쉰 네, 거네. 주말은 쉬었죠. 주말만 해도 1년에 뭐 엄청난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거의 애들을 네. 못 봐요.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조금 새벽에 네. 들어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안 보고 새벽에 들어가는 그 기분이요? 네, 맞아요. 애들 다 잘. 그러면 육아는 누가?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또 옆동을 사드렸어요. 그런 또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구나.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지금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마인드는 네.
정말 최고조라고 생각을 해요. 탱크잖아요, 탱크. 네,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네, 진취적이고 막 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신 분인 걸 네. 알고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사실 힘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대박이다.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진짜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좀 뚫고 가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와. 게임처럼. 대박이다. 그리고 뿌듯해요. 이렇게 늦게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좀 들어갈 때 약간 희열감을 와.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자본주의에 너무 좋은 유전자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원래대로면 그런 위기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주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근데 오히려 그거를 즐긴다고 하시면 앞으로도 사실 막힐 부분이 거의 없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와. 제 주변에 도와주시는 저희 가족분들도 네. 계시고 좀 환경이 좀 저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인드랑 저의 성향은 음. 정말 너무 좋은데 음. 단점이 뭐냐면 창의력이 떨어져요. 음. 창의력이 떨어져서 현재는 어떤 걸 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막 달려가는데 순간 막힌 기분? 새로운 작업이나 새로운 어떤 시도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기존에 하던 걸로는 효율을 잘 내는데 새롭게 요즘에 근데 다 새로운 데서 효율을 많이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힌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마님은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창의력까지 뛰어난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있는 편인데 저는 추진력보다는 창의력이 더 뛰어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안전주의자고 조심조심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저보다 추진력이 좋으실 거예요, 강마님은. 저는 확신을 느낄 때 막 물고 늘어지는 게 강한 거지 막 이것저것 다 추진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강마님은 막 약간 정말 상남자처럼 진행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사업가적으로는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실행력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만 그 창의력은 내가 유전자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강마님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트레이닝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약간 추진력 빨로 이걸 메이드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도 취약한 거죠. 네, 맞아요. 그거를 밸런스를 갖추면 사실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창의력 부분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창의력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 생각이에요. 창의력의 저는 기초는 남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남 생각을 내가 어느 정도 읽고 있냐. 이게 남 생각과 남 욕구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생각과 욕구를 잘 이해하면 내가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알이나 새로운 물질 방식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강만님은 남 생각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맞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밀어붙였으니까. 근데 그러면 업무가 디테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포커싱은 남 생각이에요. 남 욕구.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내 소비자들의 그 욕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알도 들어가고 그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상세 페이지도 새롭게 구성하고 그거에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미 충분해요. 나는 나로서 되게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중 안 하고 추진력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가족들의 욕구나 내 친한 사람들의 그런 디테일한 감정까지도 내가 읽으려는 시도, 거기서 창의력이 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찰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럼요. 관심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맞아요. 네, 그렇게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제품을 5년 동안 팔았잖아요. 네. 이제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그걸 5년 만에 깨달았어요. 정말 브랜딩이 답이라는 걸 5년 만에 깨달으니 현재 지금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기획 단계에서만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단 한 번도 제품을 만들 때 네. 거의 3개월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단 한 제품만 빼고. 네네네. 근데 기획을 하는데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브랜딩이란 게 어떤 가상의 뭔가 시도해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치부하거든요. 마치 신성하고 되게 멋있고 막 이렇게 봐요, 브랜드를. 저는 별거 없어요. 많이 판 놈이 브랜드예요. 그 카테고리에서는. 많이 팔고 유명한 놈이 브랜드거든요. 근데 마치 브랜드라는 그 영어 단어에 사람들이 너무 가치 더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가장 그 우리 반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누구냐 그러면 싸움 잘했거나 공부를 제일 잘했거나 제일 잘생겼거나 제일 예쁘거나 이런 애들이 브랜드예요. 그럼 걔네들은 유명하고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특성, 잘생기거나 뭐 싸움을 잘하거나 이런 특화된 어떤 포지션에서 계속 승자 역할이 돼 있으면 이미 브랜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 브랜드, 유명한 척하고 TV 광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브랜드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시도들이 뭐 엄청 브랜드에 좋다고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잘 팔았다면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그냥 판매자와 브랜드로 넘어가는 거는 알아서 나중에 잘 팔리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내가 계속 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브랜드의 인지도로 상징성으로 잘 팔리는 거를 브랜드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상징성을 많이 넣는 거지 브랜드를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생각을 바꾸시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지 않나요? 그 카테고리에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 제품이 좋다는 거고 아마 입소문은 어느 정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순수익 4천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면 충분히 뭐 되고 있는데 지금 말하시는 거는 브랜드로 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체크 못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브랜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식? 맞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조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브랜드는 스토리텔링이 거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된 게 포지셔닝 개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장 유명하니까 예를 들면 나이키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넣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건강한 삶을 나이키는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에 대한 거. 그런 가치도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키 하면 제품 같지가 않고 되게 건강한 삶, 도전하는 삶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예 신생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기본이에요. 내 브랜드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포지셔닝 전략이 있느냐를 생각하면 끝나요. 그거를 뭐 5개월까지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많이 생각하면 5시간? 아, 5개월에서 더 나아질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브랜드 광고한다거나 무슨 광고 집행하는 거에 대한 기획을 짜는 거지 뭐 다 5개월 고민한다고 해서 더 나은 방향이 좀 나올 거라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은 있나요? 그럼 다음 질문 또 주시죠. 사실 채널에 대한 문제가 채널 잘하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블로그하고 카페 워낙 또 창의력이 없으시니까. 네 맞아요. 5년 전에 배운 걸로 맞아요. 아직까지 울고먹고. 맞아요. 근데 그게 효율이 좋았죠. 네. 5년 전에는 블로그 카페가 거의 절대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도 많이 불신을 하고 그리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냥 이제 건발건으로 다 때려박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올려봤자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막 띄우더라고. 특히나 이제 뷰티 쪽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그 광고 대비 성과가 효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더 자본으로 때려박아서 아예 그냥 싹 다 내가 가져오든가 아니면 그쪽을 좀 양보하고 좀 더 창의적인 쪽에서 좀 더 효율을 높이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중 하나도 안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 중간에서 시도했다가 딴 데에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에 좀 더 신경 쓰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달했을 때 그게 효율적인 것처럼 방식이 계속 바뀐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다 시도하셨겠지만 뷰티 쪽은 저는 이제 우리 알에 대해서 정말 좋다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지점까지 같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홍보해서 이거 좋다 사라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손해 볼 테니 써보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전략이 뭐냐면 넷플릭스나 에버노트나 이런 거거든요. 무료 한두 달 써보고 그 다음에 자동 결제 이런 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아래 정말 자신 있다면 그런 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구매 고객이 많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내가 손해보면서 샘플 용량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광고하는 거지 내 거를 사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를 쓰는 사람들은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쪽 지점 딱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거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만족도 있는 사람들이 재구매할 수 있게 혹은 미리 결제한 다음에 그냥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과정으로 3달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치는 하고 나머지 2달치 그냥 보내주면 전체 환불. 그렇게 하면 한 달치는 공짜로 쓰는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한 달치 쓰고 마음에 들어서 2달치 3달치 쓰면 그냥 환불 안 하고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쓰게 되면 한 달치는 무료로 해주는 거고. 뭐 이런 새로운 이런 창의적인 결제 방법이나 시도가 많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맞아요. 그냥 블로그 카페로 이때까지 네. 많이 버시고 근데 이제는 봉착됐으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될 시점인 거죠. 그래야 또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제조나 이런 알에 대해서는 노력을 워낙 잘 하시고 잘 갖고 나가셨지만 채널 쪽의 창의력은 확실히 좀 낮은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갖추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브랜드로 가는 거에 대한 내 깜냥이 키워지는 일인 거죠. 효율 보이는 쪽으로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매출도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블로그 카페로는 점점 지금 오신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블로그 카페에 대한 답보 상태를 많이 얘기하죠.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블로그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아. 그러면 저는 극효율 인간인데 그렇다는 거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블로그가 효과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면 저도 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시즌 아이템을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시즌 아이템을 왜 안 하시냐고 많이들 네네네. 시즌 왜 안 하세요?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시즌은 그냥 보너스인데?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뭐, 모르겠더라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연봉이 한 1억이면 보너스로 막 8천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한테 시즌은 그런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매뉴얼하게 하는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꾸준히 많이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 사람들이 시즌을 했을 때는 그냥 보너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여름 시즌에 순수익을 한 2억 정도 벌었어요, 시즌으로. 그러면 내가 쭉 버는 스테디한 제품들에 대한 수익은 내 미래를 위해 쓰고, 그리고 이 잠깐 번 거는 내가 쓰는데 가책이 안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치를 해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시즌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결핍이 뻔하잖아요. 뭐 에어컨을 쓸 때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사이드 제품을 하면 내가 노력 많이 안 하고도 한 달에 한 2, 3천 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름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니까 지속되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정도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만님은 시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 시즌을 이제 기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되게 힘들고 막 그때 당시에 CS가 엄청 몰리고 막 이런 거. 우리는 그게 쾌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시즌 무조건 해야죠. 이번 겨울 지금부터 준비해요. 음. 어차피 줄 세우기 뻔해요. 뭐 어디 카테고리가 잘 팔리고 이런 건 대충 아실 거예요. 워낙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하나 들어가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이번 겨울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시즌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막 여름 한 차례 그냥 5억씩 벌고 10억씩 벌고 이러는데, 재고만 준비되면. 왜냐면 재고가 이제 끝나는 게 어차피 그때부터는 더 못 들여오니까. 그리고 시즌도 못 파는 제품들은 위탁으로도 많이 해줘요. 왜냐면 그게 1, 2년 재고가 쌓인 제품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 하셔도 되고, 그렇게. 어떻게 판매를 해야죠? 시즌은 일단 몰리는 그 물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의 위쪽만 있으면 무조건 하루에 100개씩 나오고. 아, 블로그? 뷰탭인데, 뷰탭은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름 시즌 때 예를 들어서 여름 시즌에 잘 나가는 제품 뭐 손 선풍기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블로그에 잡으려고 하면 불가능에 가깝거나 매일매일 건바이 발행이 몇십 건씩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뷰탭으로 잡기는 좀 쉽지 않고 그냥 지쇼핑이 상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쿠팡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광고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궁금했던 게 쿠팡이 꿀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꿀이 그러니까 라고 하시는 우리는 건지. 되게 촘촘하게 기획해서 네이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쿠팡은 바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제조사 그냥 판매 페이지 그대로 가져와서 올려놔도 판매가 돼요. 그게 많이 안 되더라도 그 쿠팡은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순위가 다 다르거든요. 네이버는 안 그렇잖아요. 네. 쿠팡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변수가 생겨서 첫 판매나 이제 하루에 한 5개, 10개가 생각보다 쉽게 나가요. 그래서 되게 숙이 많은 게 고정된 데보다는 막 다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저는 쿠팡이 좀 초기 진입할 때는 좀 꿀이라고 생각을 하죠. 워낙 이상할 기회도 팔리니까. 그런 기술들이 따로 있나요? 그럼요. 네이버에 있는 것처럼 다 따로 있죠. 트래픽이나 뭐 노출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쿠팡에서는 많이 시도를 안 해서 쿠팡이 확실히 좀 효율적이에요. 쿠팡에 이용자는 많은데 공급처가 없어서 많이. 네이버는 공급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다 막 우리 같이 이제 수익력 있고 막 예민하게 그런 거 분석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말고도 그냥 공급처 뭐 유통사, 제조사 다 네이버는 들어갔는데 쿠팡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쿠팡 무조건 병행하시면 지금 매출의 2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채널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치동 쪽 넘어오시려면 지금 정도 벌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부모님이 워낙 되게 부자였으면 지금 정도 벌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밑에서 시작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가족을 도와주는 입장이지 도움을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래도 한 달에 2억 정도를 꾸준히 벌어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좀 당당히 들어오지 않으실까. 큰 걱정 없이 아이들 교육도 많이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한 달 수익이 2억이었으니까 그걸 디포트 값으로 그거 정도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이제 올해 내년 정도 쭉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조금 결핍은 없어지면서 이제 알에 대한 결핍과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결핍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사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결국에 우리 다 그렇지 뭐. 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한 달에 월세 얼마 받는? 한 건물당 3천? 3천 정도. 그러면 네. 셋 다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월세로? 네. 첫째, 둘째한테 하나씩 주고 싶어요. 원래 이름으로 된 빌딩이 이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주려고. 네. 그러면, 와, 내가 그 집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제가 더 나이가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목표 꼭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고민하시니까. 사실 강만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여한 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0% 아이, 정도 무슨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로. 90%는 아니, 정말로. 9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5년 전에 네. 아, 그때는 정말 신생아 같으셨어요. 네, 5년 전에 저는 컴퓨터도 잘 못 만지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염려가 많으셨어. 네, 끝나고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 이런 거 좀 어려운데 따라가기,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셨었어. 좀 아날로그라서 좀 컴퓨터도 아예 못 만지고 그랬는데 5년 전에 배운 그것을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네, 계시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지 아,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우, 그리고 저는 이런 본질론자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그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팔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피부에 좋아야 된다는 그 집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질에 가까운 거를 탐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는 인정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더 그럴 거고. 저도 사실 누가 봤을 때는 또 유튜브에 나오면 강의파리하러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교육생들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5, 6년 했는데 가짜는 못 버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계속 그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라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자꾸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그런 성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고 어떤 거에 본질을 찾으려고 했는지에 집중하면 그 과정을 따라가면 돈은 당연히 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그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또 잘 견뎌내셔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건물 쪽을 요즘 알아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옆으로 가면 되나요? 네, 옆으로 오시면 제 걸 둘러싸서 3개를 사시면 되죠. 아,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